오늘 오랜만에 한시 산책입니다. 한시 하면은 당나라죠. 당시가 유명하죠. 옛날 선비들은 당시 삼천수를 외우고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래요. 당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꽃은 역시 이백입니다. 이백과 두보, 왕유, 그리고 맹호연 등등등등 있는데 이백과 맹호연이 친구였어요. 근데 나이차가 상당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이 시를 쓸 때 이백의 나이는 28살, 맹호연은 40세였어요. 나이차가 꽤 나죠. 그런데 시라는 이 공감대 속에서 또 정신이라는 공감대, 술이라는 공감대, 또 꽃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백이 맹호연을 표현한 말 중에 꽃에 홀려서 임금을 모시지 않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라에서 불러도 안 간다는 얘기죠. 자연이 좋아서 라는 뜻이죠. 그 이백은 28살이니까 아직 수염이 나도 전내나는 수염이었겠죠. 맹호연은 아주 그렇게 사람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백의 시 중에서 오해맹부자로 시작되는 시까지 있어요. 나는 맹호연 선생을 사랑하네. 노골적인 시죠. 얼마나 사람이 좋았으면. 시도 잘 쓰지만 인품도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맹호연하고 며칠 놀다가 헤어져요. 옛날에 한번 헤어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교통도 안 좋고 또 연락처도 없고 서로. 그래서 황학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황학루. 노란 학이 놀았나 보죠. 이 황학루라는 곳 밑에 나루터가 있고 거기서 배가 떠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맹호연을 태운 배는 동쪽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바라봤던 겁니다. 이백은. 바로 그때의 감회를 적은 시인데 맨 처음에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본 작품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인으로 시작해요. 고인이 뭘까요? 죽은 사람도 고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 속에서 고인은 주로 고향 사람 또는 친구, 여기서는 친구입니다. 내 번님이 서사. 자, 이것도 해석이 알딸딸하죠. 어려운 시는 아닌데 이 사는 말씀사인데 여기서는 작별 인사한다, 이런 기분이에요. 서쪽에 있는 황학루를 향하여 작별 인사를 한다. 이 맹호연이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말한 거죠, 이백이. 고인 서사 황학루요. 누런색 학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황학. 우리 고대인들은 다 학을 참 사랑했죠. 왜 사랑했느냐면은 그 자태가 깨끗하고 청고하고 또 오래 살아요. 학수천년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신성계의 생물체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황학루. 루라는 것은 다락루자인데 이렇게 좀 높이 있어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운치 있는 그런 조망을 위주로 한 설치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인서사 황학루. 자, 이런 7원절구를 보면은 4, 3호로 나눠져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셋. 고인서사 황학루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원절구잖아요. 7원절구면은 이것이 4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승전결로 아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감상하실 건 뭐냐면은 이런 이태백의 한시, 이런 천재성의 한시는 어디서 그 가치가 드러나냐면은 말 밖에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친구가 그립다, 아쉽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 밖에 그 애정과 감정과 감사함과 아쉬움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엔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때가 나와요. 시 속에는 보면은 이 때가 언젠가 계절이 암시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화.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안개죠. 꽃이 피는 봄인데 안개가 자욱해요. 이른 새벽이라는 뜻도 되겠고 지금 이백의 마음속의 정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이.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말밖에 담고 있다. 연화 3월. 완전 봄이죠. 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간다, 내려간다. 어디로? 양주로. 양주, 옛날 말로는 광릉이라고 합니다. 양주는 참 많은 예술인들이 좋아하던 지역이죠. 옛날에 그런 시인들이 무슨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가면 또 번님들이 많고 시인들, 화가들이 많아요. 그럼 서로 어울려서 도움이 되겠죠.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연화 3월 하양주 이렇게 읽어지겠죠. 그 다음에 고범.
외로울 겁니다. 홀로고. 범은 작은 배를 말하는 거죠. 외로운 배가, 외로운 배 그림자, 즉 돛대가 원형, 월 원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 참 시인들이 사랑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영. 왜 그림자를 사랑하느냐? 실체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시인들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그 배의 그림자가 고범, 원형, 벽공진이다. 벽은 푸를 벽자입니다. 역시 한시에 아주 애용되는 문자죠. 벽산으로 기록된 것도 많아요. 푸른 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아마 나중에 공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이태백 자신이. 공이라고 하면 하늘이죠. 푸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죠. 푸른 하늘 속으로 다할진. 이거는 뭐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만, 수평선이 있으면은 배가 있어요. 아주 멀리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리고 뭐 돛을 걸었겠죠. 이것이 저 푸른 하늘 속으로 점점 좀 사라져가요. 조그맣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참 느낌 오잖아요, 이런 게. 마지막 구절이 남았습니다. 유견 장간 천재류, 오직유. 오직, 오로지. 본다, 보고 있다. 누가? 이태백 자신이. 뭘 보냐면은 장강이 어디일까요?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하죠. 장강과 황하, 이것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강이죠. 굉장히 긴 강에서 장강이죠. 유견 장강, 마지막 구절이 남았죠. 천재류, 하늘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끝.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것을, 즉 장강이 하늘 끝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이태백 자신이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바로 그 못내 떠나간 그리움이 이 속에 싹 남아있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이태백 시의 절묘한 부분입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인서사 황학로. 번님이 서쪽 황학로를 이별하고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동쪽을 향하네. 때는 꽃피는 3월이 안개 속에 그렇게 자욱한데 양주를 향해 내 친구는 내려가고 있구나. 외로운 돛대가 멀리 하늘 속으로 그림자가 다해가는데, 사라져가는데 이 말이죠. 유견 장강 천재류, 오로지 장강이 하늘 끝으로 흘러들어감을 볼 뿐이다. 나는 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백의 시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이태백이 양귀비를 칭찬하는 시도 있고 임금을 칭찬하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풍경에 대한 시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시가 나올 때 그 친구, 두보라든가 메모연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 시의 격조가 확 높아져요. 입체감이 생겨요. 그래서 말 밖의 뜻, 그 식구 밖에 있는 절묘한 표현,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행서 작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